코인 왕자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조정 아니면 하락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건 제가 보는 거. 만약에 비트코인 자체가 또 다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 자,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가까울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부터 얘기했던 거는 본격적으로 이제 조정 장세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보면 코인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코인들은 중소형 코인들이 대부분이고, 메이저 코인이나 대형 코인들은 보합 정도에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도 해외 거래소 기준에서는 1.8%까지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제부터 이제 조정이 시작된 포인트가 발생이 되었는데, 장중에 흔들거렸어요. 흔들거렸다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8월 초까지 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여기가 1차 자리, 1차 이탈 자리로 보고 있어요.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캔들 구조로 보는 겁니다. 캔들 구조. 근데 캔들 구조가 보면 뭐 밑에 선을 완전히 깬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어중간한 자리에서 이탈 포인트를 잡았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이 빠져나가는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만약에 여기서부터 조정이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횡보가 만약에 길어진다면 8월 초까지, 한 첫 주 정도까지 그냥 넉넉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까지 비트코인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이나 하락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길어진다? 8월 초까지? 그럼 여기 왔을 때 2차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요. 1차에서 정상적인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따로 예상하는 거는 오늘 비트코인의 큰 그림이 그려질 건데, 이 사이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보는 이탈 자리 1차 지점하고 2차 구간까지 가버리면 위험 사태가 되거든요. 사실 2차가 깨지면 심각해질 겁니다. 시장 분위기가. 단기적으로 심각해지겠죠. 앞으로 뭐 계속 심각해지는 건 아니고. 근데 1차와 2차 사이에 1차에서 큰 하락이 없이 2차까지 가는 도중에 비트코인이 혹시라도 반등을 준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는 한 20%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기대는 안 하고 있거든요. 상단과 하단에 대한 박스 구간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 이쪽을 이탈해 줘야 돼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11만 6천에서 5천 달러까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밑으로는 그걸 보는 거고, 그러니까 횡보 나와서 2차 구간에 도달해서 이렇게 밀릴 거냐, 아니면 지금부터 이게 서서히 밀려갈 거냐, 이게 이제 1번 쪽으로 제가 보는 케이스고요. 이거는 만약에 이 사이에 위로 간다 그러면은 돌파가 되면서 조금씩 붕괴되는 자리하고 멀어질 거냐, 자 이걸 좀 보고 있는 건데, 사실상 비트가 지금 무너지지 않고 추가 상승이 나온다는 거는 엄청난 리스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월봉을 보게 되면 이게 정상적인 포지션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가파른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대를 만약에 놓고 따진다면은 기존의 출발 시점부터 해서 현재까지 약 600%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근데 600% 동안에 조정폭이 굉장히 약해요. 이런 거는 다시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봤었던 또 저점과 이번에 고점 기준을 놓고 피고나를 보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고점이 여기기 때문에 과열 포지션으로 나타나지만 조정을 충분히 받을 만한 공간까지도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0.236에 대한 기준까지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물론 382까지 내려오면 거의 조정이 마무리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고점 대비, 즉 0% 기준으로 했을 때 236 정도까지의 조정폭이 나와줘야지 어느 정도 진짜 깊은 조정 아니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상하는 거와 다르게 일봉에서 봤을 때 이 사이에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와버리면, 나왔는데 또 똑같이 거래는 안 들어올 경우,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상하는 부분은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조정을 받지 않고 올라가 버리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급락 사태가 나올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보통 올라가면 이렇게 천천히 갔다가 이게 천천히 눌리고, 왜냐면 시총 자체가 높기 때문에 급락으로 거의 빠질 가능성이 없거든요.
근데 과거 이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는 구간에서는 자, 이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가파른 시세, 조정이 거의 없는 가파른 시세에서 조정 박스권을 길게 받았을 때 나타났었던 증상이었습니다. 이때 한 주 동안에 빠졌던 게 23%까지 빠졌어요. 저점까지.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30%. 그러니까 2주 동안에 거의 50%가 떨어졌거든요. 타격이 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정 없이 너무 강세를 줬을 때 무너졌었던 포지션.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제적인 걸 따진 거 아니고 시기를 따진 게 아니고 이러한 캔들 발생으로 지속 상승이 되었을 때 비트코인이 나타날 수 있는 급락 사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앞전 전고점 뚫렸을 때 추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2주 동안. 이거 좋아라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안 먹고 위험을 대비하는 게 낫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돌파되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이 오히려 더 시급한데 사실 중간에 조정받으면서 간 이력은 있지만 이게 만약에 하락 전환이 된다 그러면 뭘 피할 수는 없다? 급락 사태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번에 그 24년도 초에 밀렸을 때도 급락, 짧게 떨어진 건데 이때도 급락, 짧게 떨어졌습니다. 밀린 거를 보게 되면 첫 주에 밀렸던 게 15%, 일주일 동안에. 그 다음에 25년도 2월 달에는 20%까지, 종가는 17%까지 한 주 만에 떨어졌습니다. 자, 이걸 감안해서 본다면 점점 올라갈 때마다 뭐가 심해져요? 급락, 하락으로 내려올 수 있는 폭이 자꾸 커집니다. 이거 줄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단기 공략 해보자. 뭐 단타 해보자. 사실 비추입니다. 단타나 단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비추예요. 왜? 잠깐 먹다가 곤두박질 치면 그 이상으로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조정이 계속 나오는 거. 두 번째는 이제부터 밀린다. 자, 1번, 2번 쪽. 세 번째는 조정받는 척 하다가 위로 올라가 준다. 이제 3번인데 이 1, 2, 3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사실 제가 보는 거는 1번과 2번이 등장한다면 위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3번이 나오잖아요. 고위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좋은 건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뭐가 필요해요? 조정, 하락이 필요해요. 좀 떨어져 줘야 돼. 많이 빠지라는 거 아니에요. 뭐 밀렸을 때 뭐 11만 5천까지 오든지 6천까지 오든지 아니면 11만 원까지 오든지 10만 달러를 찍든지 어쨌든 조정과 하락을 거쳐야지 다음 구간을 높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만 아예 그냥 여기서 비트코인이 애매하게 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슈팅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크게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약반등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올라간 거 몇 프로 될까요? 앞전에 한 1%좀 컸던 게 2%짜리인데 이거 1, 2%짜리가 이렇게 나와주면서 요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위험해집니다. 깨질 자리가 지금은 이제 여기서 깨졌지만 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깨질 자리가 이렇게 올라가져요. 그럼 결국에 얘도 다 동시에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올라간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갈 거면 폭등으로 해서 치솟아 버리면 조금은 딜레이 될 수 있어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 무너질 자리가 딜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아예 그냥 3번 라인으로 멀리 가버리던지 위험 라인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1, 2번 쪽입니다. 근데 굳이 지금 23년도부터 600% 올라간 비트코인을 가지고 리스크를 갖고 부담스럽게 지금 공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종가상 보게 되면은 거의 보합 상태로 올라왔지만 아직도 이탈 자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승 포지션이 나와도 너무 좋아라 하지 말자. 자, 국내를 보겠습니다. 국내 비트코인도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0.4%에 끝났고 장중에 똑같이 거의 2% 가까이 하락이 됐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반등이 다 나왔어요. 그죠? 국내는 많이 안 빠졌네요. 0.9% 정도, 1%가 좀 안 되게 빠졌는데 어쨌든 반등 이후에 이탈 과정이나 붕괴 쪽은 똑같습니다. 개념이 해외하고 그렇다 보니까 얘도 어떻게 무너진다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1억 5,800 정도까지는 내려오던지
그러니까 이 공간이 자꾸 올라가 버리게 되면 내려올 자리가 자꾸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지금 당장은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은 포지션이 아니고, 만약에 2차 구간이 건드려지게 되면 낙폭은 더 심해질 거고, 근데 상승이 나와버리면 얘도 마찬가지죠. 고위험 단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대장들이든 이게 시총이 커도요. 우리 왜 주식하신 분들 삼성전자 같은 거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한번 보세요. 무너질 때는 어떻게 무너져요? 뭐 지수냐 이게 뭐 대장주냐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과감하게 밀어버리거든요. 막 5%씩. 대장들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시장 박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하락을 맛보지 않으려면 그냥 지금 조정에서 하락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코인들 상승 보고 싶잖아요. 수익 보고 싶잖아요. 그럼 조정하고 하락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더 큰 그림으로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그렇지 않고는 비트코인이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많이 볼 수 없습니다. 변수로는 이더리움하고 알트는 예외적인 건데 예외예요. 지금 비트코인하고 파트가 달라졌기 때문에 알트는 중소형 코인들 위주와 이더리움은 별개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반등 나오잖아요. 얘네 어제 비트코인 해외 거래소 1.8%, 국내 1% 빠질 동안에 조정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죠? 보시면 그러니까 대장이 조정인데 가고 있잖아요. 쿼크도 장중에 뭐 40%까지 가고 모스코인은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지금 반등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기다려주는 포인트가 좀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트가 마지막 세 번째 변수거리가 있는데 끝나는 지점에 진짜 종가 지점에 망가지기 직전까지 비트코인이 버텨주다가 그 사이에 알트코인들이 다 같이 터져준다. 여기에서 동시 하락이 나온다. 이거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비트가 1차적으로는 이탈이 됐기 때문에 경계 상태에 들어가야 되고 2차까지 진입이 돼버린다 그러면 위험 상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장을 좀 긴장하면서 봐야 되고 중소형 코인들이 마지막 슈팅이 나와준다면 이번 시장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